안녕하세요, 레드알프M 정준석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기아 플래그십 세단 K9 2세대 출시 후 한 3년? 대략 그 정도 된 거. 그 정도 기간 이후에 네. 페이스리프트 무운명연된 모델인데요. 좋아요. 역시 플래그십 세단이라서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 얘는 기아차는 아닙니다. 그죠? 논할 필요가 없어요. 기아 마크를 달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플래그십 세단은 당연히 일단 편안해야 됩니다. 부드럽고요, 편안해야 되고, 스포츠카 같은 어떤 당겨주는 듯한 그런 가속력이 아니라 넘치는 힘을 바탕으로 그냥 쭉 밀고 나가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K9은 뭐 2세대 때도 그렇고 뭐 어쨌든 기아를 상징하는 모델로서 최고의 세단 중에 하나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한 달 이상을 K9을 이제 뭐 좌이반 타이반으로 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 몸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이 K9에 적응되다 갑자기 이제 또 다른 차를 타면 불편해서 못하겠다. 그 정도로 편안하고 소음 억지력 끝내주고 부드럽고,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그냥 편안하게 낼 수 있고, 근데 그 고속 주행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내가 이 정도 속도로 진짜 달리고 있나 라는 그런 속도감을, 체감을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감을 주는 게 플래그십 세단이고, 기아에서는 K9을 바탕으로 이를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정점. 그렇죠. 브랜드의 세단의 네. 정점, 끝판왕.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만한 가격대를 내고 사야 하는 거니까. 이거 안 좋으면 이거 사기예요. 근데 저희가 2세대 때 탔을 때 제가 시승기에 말씀드린 게 엠블럼 빼고는 다 좋다. 맞아요. 진짜 엠블럼이 최대 단점이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만약 얘가 제네시스 마크 달았으면 지금 G80보다 훨씬 많이 팔렸을 겁니다. 그 정도로 상품성이 상당히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2세대 때 운영했던 파워트레인은 3개였습니다. 6기통짜리 2개랑 8기통짜리 하나. 네. 근데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8기통은 삭제. 네. 그리고 3.8 가솔린하고 3.3. 6기통 정도만 돼도 충분해요. 지금 시승 차량이 3.8인데요. 네. 가장 잘 어울리는 파워트레인입니다. 그렇죠. 또 사용한 지도 오래됐고, 네. 그리고 이제 8단 자동 변속기 물려서 가는데, 그렇죠. 최고 출력은 300마력 좀 넘어갑니다. 음. 최대 토크도 40 정도 되는. 근데 이게 요즘 핫도 다운사이즈인데고 터보 차저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확실히 자연흡기를 타면 그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자연흡기의 특징은 엑셀 딱 살며시 밟으면은 기름 빠는 소리가 들리죠. 쫙 하면서 공기가 동시에 빨려 들어오면서 쭉 밀고 나가는 그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차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거고. 그러니까 터보차들은 터보렉이 끝나고 나서 뭔가 펀치력을 바탕으로 튕겨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연흡기 3000cc 이상의 6기통 이상 되는 차들은 그냥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특징인 거죠. 근데 전개가 상당히 부드러우니까, 그렇죠. 뭐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기존과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현재 타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K9 타시는 분들 중에 차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뭐 아쉬운 점을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겪어본 적은 없어요. 정말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고, 차가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의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세단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다 보여줍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요소들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K8 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K7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방음, 그렇죠. 실내에서 정숙성, 확실히 달라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는데 K9은 넘사벽. 그렇죠. 뭐 다릅니다. 차 일단 자체가. 기본적으로 A필러하고 사이드미러 쪽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풍조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예 안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이어 노면 소음이 휠 베이스를 타고서는 안으로 공명음처럼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노면 소음, 이에 대한 억제는 그냥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양탄자 위를 걷는 듯한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플래그십 세단은 그러니까 스르륵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거동이 돼야 운전자가 내가 이 돈 주고 산 값어치를 하는구나, 그렇죠.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건 합니다. 얘도 하는데, 단 하나는 일정 속도 이상에서 주행을 하면 그 미끄러지는 감성은 사라져요. 대신 안정성은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출렁출렁 하든지, 그렇죠. 방방거리든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코너 감아 돌아도 그런 느낌 없어요. 그렇죠. 요즘 기아차가 이제 워낙에 서스펜션 세팅을 참 이제는 잘 찾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고속운전 되면은 통통통 위로 튀거나 아니면 바운스를 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플래그십 세단 타면 좋은 게, 뭔가 대접받고 있다. 운전을 하든 옆좌석에 타든 뒷좌석에 타든. 저는 뒷좌석에 타고 싶네요. 어느 좌석에 타더라도 만족도를 줄 수 있는, 특히 저 뒷좌석, 회장님석, 그런 만족도, 세단이 줄 수 있는 그 만족도, 가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보여주는. 근데 지금도 서스펜션이
거의 노면에 이걸 안 읽습니다. 네. 잘 걸러줘요. 네. 운전자한테 전달도 안 해주고 하는데 또 잡아줄 땐 잡아주는. 그렇죠. 그게 이번에 K9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그 제네시스에 적용됐던 퓨리브 그렇죠. 전자식 서스펜션 네. 그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메라하고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도로 인식해서 댐핑 달리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대형 세단 플래그십 모델들의 특징들은 부드러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서스펜션 강도가 너무 물렀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달릴 때는 부드럽다, 와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다가도 조금만 고속 운전을 시작을 하고 그런 사이에서 바닥이 좀 노면이 안 좋은 데를 한번 밟기만 하면 차가 도대체가 멈추질 않습니다. 위로 그냥 둥둥둥 이렇게 바운스를 치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K9에 대한 어떤 하체 세팅은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되면서 기존 일반 댐핑하고 다른 부분은 부드러운 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건 유지를 해주는데 부들부들한 건. 근데 노면 정보를 전달해줘야 될 때 해줍니다. 그렇죠. 또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댐핑을 조절을 해주니까 그렇죠. 좀 더 주행에 최적화된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변속 시스템. 그렇죠. 카메라하고 예측해서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갖고 네. 변속 미리 해주는. 네. 근데 이거는 들어갔다고는 하는데요, 운전하면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 운전자가 느낄 수는 없는 부분인데 느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변속이 정말 부드럽게 돼요.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운전자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자연스럽게 변속이 되기 때문에 미리 변속을 단을 낮추고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또 그로 인해서 연비를 아껴주고 하는 과정들은 운전자는 모릅니다. 저희는 못 느꼈어요. 근데 뭔가 운전할 때 도움을 주긴 줄 겁니다. 그 네. 기능이. 어쨌든 그런 기능들도 새롭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기존과 동일한 주행 성능을 나타내지만 전반적인 주행 성능, 질감에 있어서는 전자식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변속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전면부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보이는 만큼 파격적으로 변신을 전체를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전면부에서 보면 풀체인지입니다. 네. 그릴 바꿨고요. 헤드램프 바꿨고요. 네. 범퍼 바꿨고요. 네. 그럼 다 바꾼 거죠. 엠블럼도 바꿨어요. 엠블럼도 바꿨고. 끝이에요. 네. 근데 전면에서는 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요즘 차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물론 당연히 기아 자동차의 패밀리룩을 따른 것도 맞지만 램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플래그십 세단도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 수 있구나. 되게 신기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릴은 상당히 커졌고요. 네. 헤드램프는 있는 형태로 해서 더 와이드하게 뻗어놨는데, 저희가 처음에 디자인 그때도 보여드렸을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차는 또 색깔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우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보는 듯한. 네. 그리고 헤드램프의 디테일도 역시 플래그십 세단답게 상당히 좋습니다. 방향지등 네. 넣으면은 시퀀셜 되는 네, 시퀀셜. 그 방식도 적용이 돼 있었어요. 비상 깜빡이를 하게 되면 그냥 전멸로 바뀌고요. 그냥 방향제시등 좌회전,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시퀀셜 타입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쪽이 DRL, 데이라이트 부분으로 적용이 되고요. 아마 저 기아 엠블럼은 어떻게 작은 차나 큰 차나 다 어울리네요. 크기는 다 같겠죠? 똑같은데. 그렇죠. K8이든 뭐 저희가 얼마 전에 탔던 K3든. 실은 여러분 제가 재봤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볼 때마다 달라요. 이거 어떤 차에는 커 보이고 어떤 차에는 또 작아 보이고. 그게 뭐 K9은 차 크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세대 때는 저게 참 아쉬웠는데 네. 요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측면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측면에서는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네. 대신 이제 앞쪽하고 뒤쪽이 바뀌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좀 헤드램프 쪽이 좀 더 치고 들어온 그런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 페이스리프트에서 잘 쓰는 방식, 휠 디자인 그렇죠. 새롭게 그려줘서, 대신 저 가닛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좀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네. 신규 로고도 박혀 있고 네.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유광하고 무광, 그렇죠. 크롬 가지고 놀기 네. 통해서 좀 디테일 살려준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2세대 때 디자인을 높게 평가했던 게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뭔가 막 장식을 갖다 네. 붙이고 뭐 없고 막 이런 게 없이 네.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거든요. 또 5m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한 스케일 느껴지는 사이드 뷰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어. 리어는 확실히 호불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요번에 또 봤지만 부분으로 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 약간 좀 어색함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눈이 구식이라 그런지 몰라도 테일램프의 디테일이라든지 그렇죠. 요즘은 즐겨 사용하는 양쪽 연결하는 이런 방식들은 다 적용이 됐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석구석 그냥 각각의 요소들을 봤었을 때는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런 괜찮은데 그걸 다 모아놓으니까 야, 요게 조금 이제 언밸런스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2세대 때 저희가 요 전 세대
리어 쪽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단순했지만 네. 세련되고 우아했고 네. 고급스러워 보이는. 네. 저희 또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냐면요. 앞에는 시퀀셜 넣어주고 왜 뒤에는 안 넣어줘요? 방향지시들 넣으면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냥 기존 건 됐단 말이죠. 그래서 D는 좀 호불호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기아 신규 로고 그래. 들어간 저 부분은 만족스럽고요. K9 폰트라든지 그 사륜구동 들어가는 거 네. 그걸 4X라고 이번에 배지도 바꿔줬는데 저런 부분 디테일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실내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적으로는 디자인 좀 전면부라든지 후면부 바꿔줘서 신차 느낌을 줬다고 하면 실내는 편의 사양. 이게 전형적인 페이스리프트 방식인데요. 그래서 중앙 디스플레이는 이전에 12.3인치에서 14.5인치 제네시스에 적용됐던 그 사이즈가 K9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커요, 디스플레이가. 네, 뭐 이제 뭐 TV 사이즈까지 커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와이드하고 네. 전자식 계기판은 기존에서 적용이 됐던 네, 거기 네. 때문에 한데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요즘 그래픽이에요. K9은 기존의 그래픽이 훨씬 이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왜 바뀌었나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보여줘야 될 그래픽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 그래픽에 그 그래픽을 못 담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터페이스 자체를 바꿔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많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번 요즘 K8에 적용됐던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디자인을 좀 활용해서 K9에도 넣어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 칭찬하고 싶은 건 하이그로시 소재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K9은 세상 좋습니다. 하이그로시를 떠나서요 플라스틱 소재가 안 보입니다. 네. 이것도 실제 우드, 네, 좋네요. 가죽, 금속. 대표하는 최고의 모델이라는 거를 티를 팍팍 내고 있어요. 마감 상태가 예술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예전처럼 쭉쭉 긋고 마감을 짓는 게 아니에요. 네. 쭉 가다가 도에서 라운딩 짓고 그렇죠. 다시 만나고 하는데 그 만나는 요소들이 다 소재가 다릅니다. 네, 네. 그걸 다 섞어서 마감을 쳐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너무 잘 해놨고요. 이번에 또 하나 추가된 거는 지문 인식. 네, 그 제네시스 GV70에 들어갔다. 지문 해놓으면 사용자 인식해갖고 뭐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역할 되고 증강현실. 그렇죠. 내비게이션 요것도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처음에 적용됐던 것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정확해요. 그리고 경로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전자식 계열의 아래쪽에 있는 이 조그 다이얼이 디테일도 좋아졌지만 이제 손 인식, 손 글씨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적용돼서요 편의 사양들 보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도 디자인 변화는 없지만 신규 로고 그렇죠. 이게 하나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바뀌어 보이는 우드 몰딩 적용하고 올드하지 않으면서도 무게감 있는 우아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소재들을 잘못 쓰게 되면 되게 뭐 럭셔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표현을 하지만 되게 올드하고 그 옛날 우리 할아버지 집에 있던 소파 느낌 있죠. 약간 진부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중후한 멋을 보여주니까 디자인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때 인테리어 보고 만족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건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그거를 기반으로 편의 사양들 보강해주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페이스리프트 방식을 썼지만 참 잘했다. 네. 플래그십 하면 대표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시계라든지 버튼 조작 같은 것도 상당히 용이하게 잘 돼 있고요. 거기서 뭐 다 금속 소재고 기어 레버도 전자식이긴 하지만 이거여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가죽 소재나 이런 것도 너무 좋기 때문에 K9은 여전히 만족스러운 네. 상품성을 갖추고 있지 않나. 플래그십 세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2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중간 이거 내리게 되면 이게 이쪽에서 워크인을 다 작동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버튼으로 해도 되지만 이쪽에 그러니까 요 반대쪽이라고 보시면 된다. 네. 요 버튼이 있어서 고 그다음에 뭐 등받이부터 해서 여러분 죽입니다. 시트가 등받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좌방우 같이 올라오는 누워지는 형태 헤드레스트 조정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전동으로. 네, 국산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특이한 건 이 디스플레이를 놓으면서 이 골프 모드 이게 대박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세이지 우드 저게 아니더라도 골프장 다 나옵니다. 근데 그래픽을 저렇게 해놔서 코스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야. 근데 이거 하려면은 누가 운전을 해줘야 되는. 이 K9 같은 경우는 요기타라는 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충실하게 되어 있고 센터부터 비필러에까지 요런 요 플라스틱 소재마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썼네요. 소재도 너무 잘 썼고 마감도 잘 해놨고 자, 2열 뭐 통풍 다 정서적으로 잘 되고요. 열선 통풍 다 다 되고요. 되고 그쪽에서는 전동 리어 블라인드 네.
이렇게 되고, 선쉐이드는 수동입니다. 이건 수동이야. 수동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여기 타고 가시면 사실 불만 생길 건 없어요. 누가 운전만 해좀 거기다 승차감도 확실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터치로 이렇게 조작도 가능하지만요, 조고 다이얼 통해서 조작도 가능합니다. 자, 이 차량은 여기도 봐야 되겠죠. 트렁크 개폐 버튼은 뭐 이건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엠블럼 위에 버튼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근데 열리는 게 진짜 조용해요. 네. 부드럽게 열리기도 하지만. 또는 이쪽으로 메탈 소재를 넣어가지고 기스나 이런 것들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트림 마감을. 플레이트 네, 자체도 트렁크 플레이트 마트에도 이렇게 좀 금속 소재 해놨고요. 공간은 이 정도면은 백을 3개까지는 조금 여유있게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4개까지는 조금 테트리스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2개는 뭐 아주 여유있게 싣고 다닐 수 있고요. 그러니까 테트리스 잘하시면 한 차로 라운딩 갈 수 있다라며. 할 수 있어. 자, 리페어 킷 들어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적재 공간으로 만들어 난 모습이고요. 아, 트렁크 넓네요. 차 크기가 있으니까. 네, 뭐 공간에 대해서는 2열도 그렇지만요. 트렁크 적재 공간에 대해서도 뭐 논할 이유 없는, 닫을 때도 버튼 한번 누르면 닫히는. 이게 천천히 부드럽게 조용하게 닫히네요. 이게 달라요. 아, 요란스럽게. 이런 것도 뭐 K8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플래그십 세단이라 함은 아시겠지만 뭐냐, 젊은 감성으로 타는 차는 아니죠. 그럼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중후한 멋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게 너무 가볍거나 날티나면 플래그십 세단이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이 정갈하게 되어 있고 실내 공간성은 뭐 더할 나위 없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 정숙함, 뭐 안락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의 편안함, 이런 걸 따지면 K9은 역시 플래그십 모델에 속해 있는 그런 차종이다. 포지션을 보자고 하면 국내 차로 비교하면 제네시스 G80하고 G90 사이. 그쵸, 그 정도죠. 그러니까 G80보다는 한 수 위에요. 네, 확실히 네. 차가. 그렇죠. 근데 가격은 G80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된 네. 옵션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G80이 너무 비싸요.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 이 차가 잘 팔려야 된다. 그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상품성도 더 좋고 네. 세그먼트 위고 아, 이제 엠블럼도 업그레이드 돼서 훨씬 좋습니다. 확실히 좀 G80보다는 G90에 더 가까운. 그렇죠. 어차피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G90이 훨씬 더 가까운. 과거 K9 1세대 때부터 이제 기아 자동차의 아킬레스건이자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취약점이었던 게 경쟁 차종이 없었다라는 게 단점이었고, 그 야심차게 준비한 1세대가 좀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었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세대 때 기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K9 2세대가 나오면서 플래그십 세단 모델의 한 축을, 국내 모델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됐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결국에는 과거에 지니고 있었던 모든 장점들에다가 가장 최신화된 시스템과 서스펜션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차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플래그십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역시나 아주 경쟁력 있는 모델이 탄생이 됐다. 자,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최신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한층 강화된 기능이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 여기는 자유로니까 속도는 90km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 계산에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하고 차선 인식해서 차선의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K9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 멈춤 같이 멈추고 재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HD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도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이 기능이 확장된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네시스에 적용됐던 차선 변경 기능도 새롭게 적용이 됐는데요. K8에서 먼저 선보였기도 하지만 이번에 K9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도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 지시등을 넣어주게 되면 인식을 하고 스스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기능도 새롭게 적용이 됐는데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준 부분은 이번 K9에 적용된 다양한 기능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여겨지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요. 현대 자동차를 가지고서는 그 위를 못 만듭니다. 그렇죠. 왜냐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랜저에 적용한 걸 제네시스에 같이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
그건 없으니까. 그렇죠. 마음껏 꾸밀 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K9은 그런 점에서 더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한번 타보시면 상당히 만족할 네. 차량이고 딱히 흠잡을 부분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차 좋습니다. 뭐 사실 뭘 까고 싶어도 깔 게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 가격대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그렇죠. 뭐 주행 질감이라든지 옵션, 상품성을 갖고 네. 있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기아의 기아 플래그십 모델 네. K9 페이스리프트 모델 네. 만나봤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레드RPM 네. 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